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중산 1, 2동, 일산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의 과도한 표고 기준이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표고 규제까지 더해져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이 2중, 3중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표고 기준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운영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고와 경사도를 같은 기준처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고는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절대 높이, 즉 측량 기준입니다. 높이만 나타낼 뿐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반면 경사도는 땅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나타내는 기울기, 즉 안전 기준입니다. 높은 곳이라도 평탄하면 안전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곳이라도 급경사지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현장의 안정성이나 개발 여건보다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표고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장들도 그랬습니다. 도로보다 낮고 평균 경사도도 완만하며 배수에도 문제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표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지 개발은 이미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 경사도 기준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인 25도보다 훨씬 강화된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산지 개발은 이미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표고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같은 목적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중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장관리계획과의 충돌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미 개발의 적정성을 인정받는 곳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표고 기준 하나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성장관리계획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을 살펴보면 표고 기준을 두지 않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정 동별 평균 표고를 기준으로 가장 세밀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 시민들만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무분별한 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환경 보존과 시민의 재산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의 완만한 지역, 주변 개발이 완료된 지역, 도로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기존 산림과 단절된 지역 등은 일률적인 표고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표고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규제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만든 규제는 고양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시민과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조례 제29조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 그리고 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는 규제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성장합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물고 시민의 재산권이 존중받는 고양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의 모습입니다. 규제를 줄이면 희망이 커집니다. 규제 없는 땅이 희망의 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